여백은 굉장히 사실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고 선물이기도 하죠. 여기서 잠깐 작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 아시죠? 이어령 선생님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도시는 제2의 신체다. 신체 기능이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빈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배꼽이다. 옴파로스다. 우리 신체 중에 제일 일 안 하고 아무 쓸데없는 게 배꼽인데 그것이 중앙에 있다. 이 중심의 공간 옴파로스. 그것이 공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원에서 주로 뭘 하시는지 아니면 일상에서 공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공원은 쉬어가는 곳? 그죠? 네. 배드민턴. 배드민턴. 네, 배드민턴. 운동도 하고. 운동하고. 강아지 산책도 하고 네.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냥 아이들이고 뭐 특별히 할 일 없을 때 그냥 가게 되는 게 맞아. 저도 한강 공원이 가까워서 네. 많이 가고. 그러니까 맞아. 목적 없이 가는 곳. 영국 분들은 공원에서 뭐 해요? 축구도 많이 하고. 축구요? 네, 저기 축구 잔디도 따로 있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피크닉도 하고 그래요. 한국 사람만큼 뭐 치킨, 피자 주문은 안 하지만 그래도 샌드위치 정도는 많이 먹어요. 저는 이거 종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공원은 도시의 멀티플레이어다. 굉장히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하잖아요. 조깅, 산책, 또 가난한 연인의 밀실이 되기도 하고요. 갈 곳 없는 노인의 의자가 되기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우리 소풍도 가고 도시에서 공원만큼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하는 곳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네. 가장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 또 공원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맞아요, 갇혀있던 맞아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도미노 파크라는 곳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잔디밭에 하얀 원이 그려져 네, 있습니다. 자리가 다 있네요. 네, 분필로 이렇게 2.5m짜리 원을 그려놓고 거리두기를 저렇게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대박이다. 굉장히 처연한 풍경인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이 야외에 야, 나와서 공기 신선한 좋다. 공기를 마시고 저게 어디야? 우리 삶을 누리고자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처연한 그런 풍경이기도 합니다. 공원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코로나 때. 그러게. 진짜. 네. 도시의 블랭크, 빈 공간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잠깐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원의 역사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공원. 공원. 공원? 도시가 나오고 공원을 발명했다고 하셨으니까 네. 뭔가 계획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영국의 하이드파크? 아, 거기 생각나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근접하셨습니다. 네. 생각보다 공원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19세기 중반 정도인데요. 도시 때문에 생긴 겁니다. 사실 도시의 짝이죠, 짝. 도시가 발생시킨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원이 생겨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기억을 조금 되돌이켜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뭐 1차 산업, 2차 산업 얘기 들으셨죠? 네. 맞아요. 그거 배웠어요. 예, 농업 기반의 1차 생산 사회에서 2차 생산 사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비로소 근대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근대를 규정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화, 즉 공업화. 네. 도시에 공장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는 공장에서 누가 일어나요? 노동자. 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몰려듭니다. 도시화가 시작됩니다. 도시화라는 거는 도시의 인구 집중을 의미하는 건데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위생 문제, 환경 문제,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해법으로 발명된 게 공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